고품격 생활 밀착형 웹소설 Q&A. 보이는 웹소설 라디오. 우리는 웹소설 팩토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장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많습니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르 파헤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 마이크 세팅하는 동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포칼립스 장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네. 네. 그래서 우선 아포칼립스의 개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개괄. 예. 아포칼립스 자체는 여기 나오네요. 네. 예. 위키백과에 나오니까 요한의 묵시록. 네.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돼 있네요. 신약 성경에서 나온. 그러니까 세계 멸망. 그렇죠. 세상의 멸망. 네. 멸망한 거를 아포칼립스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보통 이제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포칼립스 상황,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렇게 좀 장르 개괄을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그 세상이 박살나는 그 시점에서 맞닥뜨리느냐,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아니면 세상이 완전히 작살이 난 황폐화된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느냐. 그 후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전자는 아포칼립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가장 대중적인 거는 아무래도 나는 전설이다 정도? 아, 그쵸. 엄청 유명한. 네. 그 정도가 되겠죠. 나는 전설이다. 보통 맞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건 좀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좀비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가 그 영화나 이제 드라마 그 채널이 아니라 웹소설 채널이잖아요. 네. 이제 웹소설 채널에선 사실 좀비가 메인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요? 꾸준히 있긴 있긴 했는데 있는데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소설상에서 네. 메이저가 된 건 좀 얼마 안 죠. 메이저. 그래서 요새는 좀비보다는 막 게임이나 소설, 우리 다 아는 거 전독시 이런 것도 아포칼립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더 많긴 해가지고. 참 어렵죠. 전독시 같은 경우에 아포칼립스로 표현하기에는 그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정통 판타지를 구분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같이 갈 건데 이제 아포칼립스의 장르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네. 짚고 저희끼리 이제 결론을 내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좋네요. 스테이지형이랑 원월드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원월드? 스테이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포칼립스의 기준이 전독시는 다 알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이면 전독시는 다 알 텐데 좋아하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탑 등반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단계. 그렇죠. 퀘스트가 퀘스트를 오고 해서 주인공이 되고 극한 상황을 네. 해결하고 이제 또 올라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스테이지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월드는 그냥 아포칼립스의 고인물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주인공이 아포칼립스 보면 좀 애매하긴 하다. 그냥 아무튼 다른 차원으로 막 뭐 클리어 한다고 올라가거나 그거 그러지 뭔지 알아. 않고. 네. 멸망한 세계 들어있더라고. 아, 그죠. 그거나 하여튼 최근에 그 뭐 빙하기 아포칼립스 빙하기 회사원이나 뭐 아포칼립스 그것도 맞네요. 30평이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특별히 뭐 퀘스트를 깨서 다른 세계로 안 가는 걸 저는 뭐 원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세계에서. 오로지 생존으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 이제 스테이지형이라고 있잖아요.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차근차근 밟는 단계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하악 트림만 하는 좀비만 등장하다가 네. 나중에는 민첩 좀비 등장하고 맞아. 나중에는 또 힘 좀비 맞아요. 등장하고 마법 마법 좀비 좀비 등장하고 네, 맞아. 그러다 막 구울 등장하고 네. 그러다 막 스켈레톤 등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어쨌든 소설을 써야 되니까 네. 단계가 노말에서 헬까지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좀비만으로는 이제 깍쓸 수는 없죠. 재미가 네. 한정돼 있죠. 네, 맞아. 근데 이제 스테이지형은 다른 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좀비가 세계가 딴 거잖아. 여러 개네. 네. 아포칼립스로 인해서 주인공의 생명이 위협받는 조건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지,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이 아니라. 좀비가 뭐 점점 더 세도 그 대명제는 똑같잖아요. 네. 그 위험한 적에게 살아남아라. 네. 근데 이제 스테이지 뭐 전독시라마 많이 얘기하겠지만 스테이지로 따지면은 처음에는 뭐 위험한 적으로부터 살아남아라. 두 번째는 뭐 영지전을 해라. 네, 뭐 맞아요. 세 번째는 뭐 성자들한테 인정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생존 조건이 계속 바뀌는 걸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대명제가 하나냐 아니면 대명제가 계속 바뀌느냐 그 생존에 대한 그게 좀 구분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아포칼립스 하면은 뭐 세계가 멸망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그 기대감 요소는 생존이 생존이죠, 되겠죠. 생존. 네.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생존을 해가느냐 이게 아마 그 장르가 주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우라나 구하는 것도 엄청 크게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요걸 얘기하니까 네. 또 이제 장르의 구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포칼립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회귀를 했다고 쳐요. 아니 무슨 정보가 있어서 네. 아포칼립스가 터지기 전까지 되게 준비하는 그거를 이제 뭐지 길게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아포칼립스 고인물이나 아니면 아포칼립스 N수생이라든지 최근 거는 아니면 이제 아포칼립스의 힘을 숨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박살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이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이제 집을 숨기면 안 돼. 그쵸. 아포칼립스에서 집을 숨김. 네. 그런 모조가 식으로 되죠. 이제 가는데 준비를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독 씨처럼 맞닥뜨려서 이제 딱딱딱, 직접 네. 이제 싸우는 게 메인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새 보니까 전독 씨도 그렇고 저도 아포칼립스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딱 맞닥뜨리면은 주인공에 대한 이 기대감 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독 씨도 그렇고 뭐 많은 작품들이 이제 내가 주인공만 했던 소설이라든가 주인공만 이제 이 멸망 이후의 세계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쵸. 걸 많이 쓰더라고요. 게임이든 저는 게임을 했거든요. 혼자 클리어한 게임이 이 아포칼립스 1월 1일 되고 아포칼립스가 펼쳐졌는데 내가 하던 게임 세상이 아포칼립스가 돼요. 저 이제 네. 정보의 선점. 그쵸.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준 거죠. 사실 종류가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그냥 요새- 저희끼리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실 뭐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뭐 좀비 세상을 먼저 생각하시죠. 제일 많고. 왜냐면 제일- 전독 씨도 사실은 아포칼립스 게임이 현실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 소설이. 소설이다. 아포칼립스 소설이 소설. 현실이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좀비에. 좀비에 대한 그런 비중이 크지 않았다? 유일하게라고 하기에 근데 사실 탑등반물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전독 씨를 아포칼립스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 아 맞아 이거부터 요새는 논의가 맞아. 되긴 네. 해야 맞아. 전독 씨를 아포칼립스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아포칼립스 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아마 좀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비물. 좀비가 아니고서는 조금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뭔가 이게 합쳐지고 그냥 스킨만 빼온 거죠. 멸망 이유만 빼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장르를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 이게 원래는 작은 장르 속에 있던 건데 그쵸. 아, 맞아. 어떻게 보면 친구 안에- 현대 판타지라는 장르 속에 존재하던 아포칼립스가 네, 맞아.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옛날에 헝터물이 부각을 네. 받으면서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쵸. 아포칼립스도 요즘에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워낙 대단했던 그 로드 워리어님의 아포칼립스 작품이 네. 크게 흥행한 것도 뭐 요인 중에 하나겠고 그 전에도 뭐 좀비 묵시로. 항상 흥행해 네, 왔으니까 맞아. 가장 최근에는 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맞아. 소재로 좀비 묵시록이 섞어서. 지금 웹툰화도 되고 맞아요. 잘 빠졌더라고. 재밌던데. 엄청 잘 그건 나왔어요. 소변 자체가 너무 끝내주니까. 웹툰이 진짜 잘 나오긴 했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장범 작가님이 네. 말씀하신 거랑 조금 기준이 다른 게 좀비 아포칼립스가 이제 웹소설을 떠나서는 클래식인 게 맞고 이제 메인인 게 맞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웹소설에서는 좀비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전독 씨가 아포칼립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포칼립스의 기준은 주인공 그러니까 모든 문명 체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주인공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아포칼립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좀비 아포칼립스를 메인으로 둔다고 치면 그건 소재를 통한 분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비일 수도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것처럼 빙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전염병이 터지거나 뭐 다 너무 기부고 그냥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분류의 기준이 소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사실 헌터물도 아포칼립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멸망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보통의 헌터물은 게이트 혹은 던전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제 인간 사회가 지켜지고 있는 단계에서 게이트, 탑, 뭐 던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그래요. 뭐 멸망 그러면은 그것도 맞아. 아포칼립스로 할 거냐라는 이제 멸망. 논지가 생기는 거지. 저 네. 되게 좋은 부분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정판 이야기할 때 사실 헌터물이 현판이냐 정판이냐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주인공의 스탠스 그 다음에 그 사회상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내렸잖아요. 저는 방금 접근하신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헌터물이란 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식으로 되게 어떤 장르에든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포칼립스 주인공의 극한 상황 무너져가는 사회상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건 아포칼립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돈 벌어서 네. 길드 세우고 네. 갑질하고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우리가 또 다른 헌터물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아포칼립스는 사회가 무너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전 우리가 사회 규범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네. 그게 아포칼립스라는 장르가 아닐까?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해둔 체계가 다 무너질 때 있죠. 그치. 딱 문명 체계. 저기 체계가 딱 무너질 때. 피카 대장님도 의견을 주셨잖아요. 기본 의식주에 문제가 생겼던 게 아포칼립스 아니냐. 지금 얘기한 거 딱 이제 그쵸. 사회가 무너졌을 네. 사회 기반 자체가 무너졌을 때. 맞아. 저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종류를 너무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피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 문명이라든지 뭐 의식주 이런 체계가 무너진 걸 아포칼립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포칼립스 장르는 기본적으로 문명 체계가 무너지고 의식주에 관한 제한과 위협이 되는 세계관이다. 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또 이제 장르의 특징과 클리셰를 좀 봐야 돼. 클리셰. 요거는 근데 그거랑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포칼립스 장르는 이제 저희가 정했는데 종류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아, 많죠, 요새. 그리고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냐 전염병 아포칼립스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클리셰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저 그래서 뭐 괜찮으면은 그러면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송해요. 말 잘라가지고. 아니 이게 아포칼립스를 우리가 정의했잖아. 네. 아포칼립스는 이 문명과 체계, 의식주들의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때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주는 클리셰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클리셰가 감정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정선들의 뭔가 자주 쓰는 것들 그런 걸 클리셰라고 생각하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많아요. 예. 근데 일단 앞에 아포칼립스가 깔렸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거기 그 종류에서 주는 재미는 사실 이 장르의 특징과 클리셰가 되겠죠. 네. 네.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클리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클리셰? 같아요. 좋죠. 그 편이 낫겠다. 특징은 이제 클리셰. 얘기 많이 했고. 뭐 저부터 네, 맞습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네, 네, 편하게 얘기해.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약탈자라고 생각해요. 약탈자? 그러니까 법이나 문명이 있는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막 뉴스가 요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문명인이고 뜬금없이 막 칼 들고 니 돈 다 내놔 이런 사람 만날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이제 아포칼립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다가 기본적으로 그럴 거라고 깔고 가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약탈자의 등장이 좀 되게 클리셰적이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에피소드로 풀어보자면 주인공이 뭐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보통 첫 에피소드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뭐 아무튼 얘기를 했는데 뒤통수를 맞는 거지. 그렇죠. 그게 좀 나 거기서 이어 말하면 좀 다 비슷하긴 한데 그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만 다 포기하잖아요. 맞죠. 막 하는데 주인공은 그러니까 호구는 아닌데 그 어느 정도의 그 성 좋아하는 우리 독자님들이 거의 다 좋아하시잖아요. 착한 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그래도 놓지 않아. 주인공만큼 다들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뭐 하는데 주인공만큼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권선징악이 주는 재미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아포칼립스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은 거의 선이야. 그렇죠. 맞아. 선인 경우가 많아. 네. 그리고 이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맞아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맞아, 세상이 맞아, 되면 맞아. 인간성을 도외시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렇죠. 적으로 많이 나. 뭐 식인을 한다든가, 네. 뭐 아무 여자나 강간을 한다든가, 어, 이런 식의 굉장히 각종 범죄들이 어, 막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사회가 제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네,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구해주거나 맞아. 그 악을 처단하거나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이다를 그쵸. 얻고 맞아. 좀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우리 사법 체계에 되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현실이 좀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쵸. 손방망이가 아니냐라는 말도 많을 정도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포칼립스에서 이 클리셰적인 재미를 많이 생각했을 때 권선징악이 주는 재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저 살인자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7년 살고 나오니까 빡치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맞아. 굳이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네. 어느 시대는 있어갖고 그러니까. 네. 좋아. 진짜 되게 뽕기 클래식. 뽑았는데. 네.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아포칼립스의 장점이 뭐냐면 악인을 진짜 악인으로 그릴 수가 있다. 아 그거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왜냐면은 호락이 너무 어. 좋아 내가. 대악이 있으면은 그 대악까지 가는 그걸 받는 것도 좋고. 사실 현대 판타지에서는 그 악인을 물론 이제 막 좀
거물이 되거나 이제 재벌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은 뭐 엄청난 빌런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소시민적인 그냥 직장 상사, 성격 안 좋은 직장 상사 아니면 바람핀 여자친구 딱 그 정도밖에 그치, 그치. 없으니까 네,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선 넘어도 뭐 바람핀 유부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뭔가 진짜 악으로 그리고 물론 뭐 경찰물 쓰시는 분들은 살인자도 나오고. 그거는 뭐 장르적 특성이니까. 근데 그 장르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20년 받아버리면 현타 온다니까. 그치. 맞아.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하면은, 저도 이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영화, 드라마 모르겠는데, 웹소설 주인공은 초인이고 선인, 약간 슈퍼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아포칼립스가 되게 비정하거든요. 그 막 사람, 주인공도 사실 엄청 많이 죽이고, 막 약탈 비슷한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개연성을 다 깔아줘요 항상.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할 수밖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주인공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치. 그 부분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를 얘기하려면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생존적인 클리셰를 무시할 수 없어. 생존적인 클리셰. 식량이 없다. 클리셰잖아. 그거는 진짜 물이 없다. 물이 없다. 클리셰잖아. 맞아. 내 가족이 나는 지금 서울역에 있는데 내 가족이 수원역에 있어. 맞아. 클리셰잖아. 맞아. 이거 계속 있어야 돼. 맞아요. 이 클리셰는 빼놓을 수가 없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생존적인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생존 클리셰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꼭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기죠. 되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클리셰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네. 주인공이 가족이랑 떨어져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야 돼. 그쵸, 그래야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게 또 이야기 하나가 나오니까 그걸로. 왜냐면 그 미스터 코카님의 그 전직 요원이 아마 아포칼립스였나 뭔가? 그 문피아에 있는 거야? 네, 문피아. 요새 이제 많이는 안 봤는데 문피아에 저도 몇 개 봤어요. 전직 요원이 종말에 대처한다네. 네. 요것도 보면은 주인공이 가족들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위험한 장소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개연성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인공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내 가족이란 존재, 내 여자라는 존재, 내 친구라는 존재, 뭐 할머니가 됐든 뭐가 됐든 주인공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시련과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래야 얘기가 재밌어.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갈 건데? 돌아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막 여기 보게 꼭 된다. 건너야 되는데 그치. 좀비 많아. 근데 여기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재미를 뽑아낼 수 있는 갈등 요소를 그 클리셰를 통해서 그쵸.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은 멀리 있어야 하고. 생존 클리셰, 가족, 약탈자. 또 저 그 정부 클리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정부, 그러니까 군대 클리셰라고 하는 편이 군대 맞겠다. 클리셰. 무능한 정부. 네, 무능한 정부 아니면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쨌든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렇죠. 이것저것 챙겨서 나왔는데 주인공한테 협박하는 거죠. 군이 그 투항하고 와라 아니면은 우리 조건이 더 좋고 너는 국민이잖아요. 와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근데 이건 반반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니까. 나쁜 클리셰로 가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사실 뭔가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제 주인공의 충고를 무시했다가 뭐 좀비한테 웨이브에 쓸린다든지. 그건 것 같아요. 이 지금 군인 얘기, 정부 얘기를 하신 게 이게 클리셰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자유로워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거든. 내가 생존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어느 세상보다 내가 살기에 되게 자유로운 세상이 됐을 거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정부가 등장하면은 뭔가 그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감이 생길 것 같아.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하면 반감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면은 뭔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거고 그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주인공이 어떻게 타파하는가를 보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네, 방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헤친다는 우리가 무슨 소설 파헤치기 하면은 근원적인 핵심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권력에 대한 반감을 군인으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두 개로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군대에서 아주 가끔이지만 주인공을 되게 우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엔 주인공의 권력의 중심에 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뽕을 줄 수 있죠. 네. 내가 사전에는 편돌이었지만 맞아. 내가 이 아포칼립스 세상에서는 대우받는 사람이 되었다. 맞아. 보통 그런데 보면 클리셰 중에 하나가 막
국회의원하고 과학자들이 막 벌벌 떨면서 주인공한테 그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클리셰는 제가 봤을 때 회기물에 맞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권력이나 뭐 힘이 생기면서 얻는 클리셰니까 아마 회기물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요거 혹시 네. 이거는 하는 편이 나은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재별로 이제 클리셰가 이제 정리돼 있긴 하거든요. 아, 뭐 좀비냐 핵이냐 그죠? 그러니까 외계인이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근데 사실 내가 이걸 하기가 애매한 게 네. 이거는 웹소설보다는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쪽에 더 많이 사용하는 클리셰 같아요. 사실. 왜냐면 뭐가 있죠? 저 궁금한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좀 특이한 걸로 제가 눌러볼게요. 핵 같은 경우에는 보자. 핵전쟁 클리셰 같은 경우에는 EM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가 작동을 안 한다. 그렇죠. 전자기기가 이제 박살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문명과 체계, 제일 기본.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보니까 막 엄청 특별한 건 없구나. 사실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져도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사실 한 달 안에 아마 수도는 끊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상수도도 다 전기를 쓸 거고 그리고 발전소가 멈추게 되면 가동을 네. 모든 전기는 곧 다 끝나기 때문에 자가 발전기가 없는 세상이라면은 통신도 마찬가지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지 통신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명과 체계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리셰는 사실 지금 보시는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들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요. 저 혹시 약간 클리셰 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통 보면은 엔딩으로 가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포칼립스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항체를 지닌 사람이나 아니면은 있지. 내 얘기하려고 했어. 항체를 지닌 항체를 지닌 게 아니지 항체를 개발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레지던트 이블이나. 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 건지 작품에서. 그냥 주인공만 특별해. 이건 해준 거 아니야? 그런가요? 원래 주인공은 특별한 게 좋으니까. 그건 맞긴 하죠. 주인공만 특별해 이런 점에서 부각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 전염병이라고 쳐 좀비가. 네. 근데 내가 좀비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자들이랑 권력자들이 이 사람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무조건 필요하죠. 그럼 이 사람 중요해져 안 중요해져? 중요하죠. 누가 봐도 주인공이잖아. 그렇죠. 주인공한테 그걸 주는 요소로 쓰는 거구나. 그렇죠. 클리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포칼립스 장르가 요즘에도 인기 있는 장르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문피아 10등인가? 20등 안에 5개인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요즘에. 저는 지금 아포칼립스 쓰신다면 저는 되게 강추드리는 게 제가 문피아를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 있게 제목 정도 아니면 약간 보고 있는데 최근만큼 아포칼립스가 투베에 많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많아. 문피아는 진짜 아포칼립스가 많아요. 네, 지금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확실히. 좀 나와. 아무튼 그러면은 클리셰는 또 계속 생각나면 하는 걸로 하고 저는 클리셰 그런 거 클리셰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비가 물었는데 나는 좀비가 아니야. 그니까 항체. 이것도 클리셰라고. 그쵸. 이것도 꼭 얘기해야 돼. 나만 항체에 있는 거. 아니면은 물리면 갓되기 때문에 안 물리려고 막 안간힘 쓰는 장면. 내 생존을 위해서 안 물리려고 책을 줄줄 만다던가. 꼭 성경 같은 거 찢더라.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클리셰 중에 하나고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클리셰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포칼립스를 준비하는 클리셰는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전 사실 이게 클리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뭐냐면 약간 영지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스의 지불 숨김이랑 로드워리어 작가님의 작품 있잖아요. 그 제목이 좀 되게 잘 표현을 내용은 좀 상관없구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도 상관있죠. 상관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아포칼립스 오는 거를 회기를 하든 거를 하든.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 다 평온한 일상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마트 가서 물도 사오고 막 발전기도 놓고 막 뒤에 텃밭도 가꾸고 일부러 자리는 되게 대유 작가님 거야. 아마 아포칼립스 N수생이었나? 그거 보면 좀 자세히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네네. 막 뒤에 안 보이는 데다가 건물도 구하고 이런 게 영지물의 재미하고 되게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미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것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농작물을 심는 행위, 내가 물탱크를 만드는 행위, 정화시설을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아포칼립스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하는가.
어떤 이득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재밌게 볼 수밖에 없어. 나중에 그거 할 거지만. 내가 주인공한테 몰입을 했다면, 그치, 아포칼립스에 라면은 많으면 좋지,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지. 근데 사실 라면은 1년밖에 안 가. 그러면 뭐 딴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쌀국수를 가져온다든지. 네. 쌀국수는 소리입니다. 뭐 쌀은 3년이 가, 막 이러면서. 저는 뭐 통절이 가. 오래된 거랑 해요. 그래서 아포칼립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소설은 글쎄요, 뭐 성경까지 끌어오기에는 좀. 성경은 너무, 사실 너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이블. 바이블. 아, 바이블. 저는 그거 바이블? 생각해요. 근데 그 복선 작가님, 네. 작가님 그거 보셨다고 하시죠. 화이트 아이즈 작가님의 그거 좀비 복시록. 네. 있다. 아포칼립스의 바이블. 뭐요? 멸망한 세계의 드로이드. 그치.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저희가 클리셰 끝나고 나면 오늘 악플 존나 늘어나겠네. 아니 뭐 저희가 뭐 클리셰 끝나고 나면 또 대표작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네, 사탄 예. 작가님이랑 물어보신 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 근데 죄송해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뭐 계속 물어보세요. 클리셰 중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왜 넣었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동료 클리셰가 나오잖아요. 동료. 네, 난 혼자 이게 또 제가 또 자꾸 무슨 뭐 파이썬도 아니고 자꾸 좀 철학적인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좀 네. 편하니까.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죠. 그쵸. 그러니까 동료는 필요해. 왜냐면 내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동료는 필요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뭐 아무튼 아니 맞잖아. 아니 뭐 보직 필요하죠. 이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족을 해야 되니까. 동료는 항상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사회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동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에피소드들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동료가 들어가면. 동료? 동료가 들어가서 재미요?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 이게 뭐냐면 너무 많구나. 저는 뭐냐면 이게 아포칼립스가 주는 근본적인 재미는 뭐냐면 네. 무너진 사회 속에서 네, 제가 아까 권선징악 얘기했죠. 네네. 주인공은 홀로 그 사회를 유지하려는 게 가장 강하거든요. 사회성을 가장 잃지 않는 거. 그쵸? 사회성을 잃지 않고 있는 주인공의 주인공이,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도와줘야죠. 도와주겠죠. 그럼 도와준 동료가 감동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날 도와준다고? 다른 얘 사람 나한테 믿을 수 못하는데 있겠다. 그럼 동료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동료가 되겠죠. 당연한 일이에요. 주인공이잖아요. 왜냐면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주인공이 가끔 가다가 이제 고구마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아포칼립스를 볼 때 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뭐 아포칼립스인데 다 죽이고 뺐으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혼자 살아서 뭐예요 그럼? 근데 이제 약간 요런 이야기가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근원적으로 주인공은 가장 사회성을 간직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실 생긴 단어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인간성은 관계. 누군가를 약탈하고 이런 게 인간성이었을 수도 있어. 그때 근원적으로 뭐 그건 그럴 난 수도 뭐 있죠. 어쨌든. 시대. 네. 네, 그러면서 점점 근대가 되고 현대가 되면서 인간성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리, 뭐 윤리 이런 거를 지키는 걸 인간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포칼립스의 주인공은 혼자 인간성을 지켜가고 있단 말이야. 세상이 망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 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치.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주인공만 지키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인 거지. 그치. 그럼 질문이 두 개가 왔는데 사탄 작가님 거 이제 요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 밑에 거 먼저 읽어볼게요. 아포칼립스 주인공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다니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거 강아지. 좀비 묵시록 그건데. 좀비 묵시록하고 나는 그래서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에서 보면 나는 전설이다에서 보면 강아지의 존재가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큰 맞아요. 존재야. 그치. 진짜. 없으면 왜냐면 나는 소통할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정신병이 올지도 몰라. 아니, 사랑을 줄 존재가 하나도 없다니까.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지.